이제 실제로 캐드상에서 물량을 어떻게 뽑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봐서는 화장실 하나 뽑을 줄 알면은 나머지는 뽑을 줄 아세요. 왜냐하면은 좀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헤드를 뽑는다든가 아니면은 스프링클러에서 메인과 분기하는 부분을 뽑는다든가 뭐 이런 부분만 특별한 명령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 명령 쓰는 것 자체도 뭐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아니고요. 화장실 하나 뽑을 줄 알면 여기에 배관 뽑는 거에 대해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하냐, 안 복잡하냐, 그 차이뿐이지 화장실 뽑을 줄 아시면은 기계실 당연히 뽑을 줄 아세요. 우리가 도면을 처음에 불러드렸다. 그러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거, 호 반경이 맞는지 안 맞는지. 호 반경이 40이다. 그럼 내가 설정해서 40보다는 크거나 같게 해줘야 되겠더라. 그리고 써지는 글씨 크기를 조정해야겠더라. 글씨 크기는 나중에 조정할 수 있다고 제가 아까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게 호가 아니고 블록으로 되어 있다. 그럼 당연히 블록을 깨트려 줘야 됩니다. 블록을 깨트려 줘야지만 엘보가 자동으로 산출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맞는지 먼저 조건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산출서 목록을 하나 만드는 거죠. 여기에서 도면 번호 주시면 됩니다. M32니까 M32 다시 뭐 016이네요. 네, 제목 뭐 제목이나 부제목은 내가 알아볼 수 있게끔 주시면 되는데 너무 길면은 나중에 직계표를 만들었을 때 옆으로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1F 위생 뭐 좌측 화장실이다 가면은 좌측 화장실 뭐 이 정도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빈칸 하나 클릭하면은 밑에 별표점이 한 칸이 추가가 돼요. 그러면 이제 한 줄이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진 거고 공종에서 빈 공간을 클릭하면 처음에 빈칸으로 뜹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 콤보 박스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목록을 한번 채워줍니다. 한번 불러드린 다음에 다시 콤보 박스를 누르실 필요 없어요. 공종이 뭐 변경이 됐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다시 로딩을 해야겠지만 한번 불러드린 건 다시 필요 없더라. 클릭해서 내가 집계하고자 하는 공정을 더블 클릭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도면은 현재 이 공사 급속탕 대원공사에 이제 집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한 산출서를 내가 나중에 다시 여기에서 다른 공정으로 선택을 해주시면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집계되는 공정을. 물론 제가 아까쯤에 이 공정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것도 제가 동영상으로 사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아까쯤에 레이어하고 만드는 거 똑같습니다. 뭐 루트 노드, 뭐 형제 공정, 뭐 하위 공정 선택만 하고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정 만드는 거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한 줄이 만들어졌으면은 이제 요 산출서로 작업을 한다라고 프로그램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왜? 도면 목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뽑다 보면 계속 늘어날 테니까 이 목록 중에 어느 산출서로 뽑는지 알려주는 게 이 앞에 자세히 보시면은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 플러스 표시 아이콘이 있어요. 플러스 표시를 누르면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누르시면은 도면 리스트가 도면에서 어디 어디 이렇게 바뀌지요. 그리고 나서 탭이 템플릿이나 이 탭이 선택이 됩니다. 다시 여기 가보면 이제 화면이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뽑으면서 메모할 사항이 있으면 일단 메모를 하시면 됩니다. 라인, 누락, 간거, 뭐 이미 산출, 적용 뭐 이런 식으로 밑으로 이제 계속 메모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메모 관리 가시면은 도면 남바별로 사용자들이 어떤 메모를 했는지 쭉 나오게 되죠. 결국은 이제 어떤 물량을 뽑다가 이게 기록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뭐 도면은 어떻게 돼 있었는지 이게 잘못돼서 환경을 변경해서 뽑았다. 그걸 내가 다 암기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그때그때 메모를 하시면 됩니다. 메모할 사항 없으면 굳이 뭐 여기를 쳐다보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물량을 뽑는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 시간에 설명한 산출서 양식들이 여기 이렇게 다 뜨지요. 그럼 이 산출서 양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량을 뽑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물량을 뽑을 때 들이딱 뽑는 게 아니라 어떤 재질을 이용해서 뽑을 건지. 자, 동관으로 뽑겠다 그러면 동관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주요 항목들이, 산출 항목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얘를 클릭해서 뽑으면은 파이프하고 유볼트 너트가 뽑힌다고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도 역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안에 세부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에 부자재들이 어떻게 매핑이 되어 있고 어떤 주자재들이 매핑이 되어 있는지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우리가 레이어를 왜 만들어 놨느냐, 파이프 뽑으면 그 파이프에 대한 보온재가 어떤 건지 그걸 이제 프로그램이 인지하기 위해서 한 거죠. 위생의 급수다. 급수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빻는 모든 파이프들은 이 급수라는 레이어에 규정되어 있는 보온재가 적용이 됩니다. 이 칸이 좀 좁다 그러면 드래그해서 X 표시 나타날 때 놓으면은 감춰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좀 줄이지요. 그럼 급수를 뽑아 볼게요. 행가를 뽑죠. 이 아이템을 클릭해서 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주자재하고 부자재가 같이 뽑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클릭하고 화면으로 오면은 이렇게 뜹니다. 자, 셀렉트 사이즈 하면은 캐드 화면에서 내가 광경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인풋 사이즈 하면은 캐드 화면에다 내가 직접적으로 산출을 하고자 하는 광경을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럼 셀렉트 사이즈 한번 해볼까요? 셀렉트 사이즈 하면은 광경 선택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40이네. 그럼 40 이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 광경이 선택 못하는 거예요. 50, 100이니까. 어느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내가 인풋 사이즈에서 내가 임의로 입력을 해야겠죠. 아니면 다른 자리에서 50이라는 글자 찾아서 선택을 하든가. 자, 우리는 40이니까 40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점. 여기지요. 여기에서 40mm 부분까지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25로 줄었으니까 40mm가 여기까지겠네요. 여기까지. 더 이상 없으면 여기서 ESC 눌러주시면 됩니다. ESC. 그러면은 중간 위치에 4.4라고 나왔어요. 4.4m 뽑힌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참고로 DPM이라고 있는데 DPM 치고 이 라인에 갖다 대면은 현재 자재가 동관 4.4m, 행거 2개, 관복원 4.4m 이렇게 적용이 됐다.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지요. 이게 뽑혀서 반영이 됐는지 안 반영이 됐는지 궁금하시면은 DPM 한번 쳐놓으면 이 도면에서 항상 그 명령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25로 줄었어요. 그러면은 또 눌러서 와서 이번에 인풋 사이즈 해볼게요. 인풋 사이즈 하면은 이제 파이프 사이즈를 내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25 엔터. 그리고서 여기가 끝점이었죠. 여기에서 여기 20으로 줄었네요. 여기까지. 더 이상 없으니까 반드시 ESC 눌러주셔야 돼요. 지금 캐드상에서 어떤 입력값을 받으려고 대기 상태인데 다른 명령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ESC 누르시면은 여기 오시면 이제 레드샷 40에 25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여기 가다가 광경이 줄면은 얘가 레드샷을 자동으로 그 위치에서 뽑아줍니다. 얘 가면 이제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 25에서 20으로 줄었어요. 그럼 캐드상에서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치면 이전에 실행됐던 명령이 실행이 되죠. 그러면 엔터 치면 좀 전에 실행됐던 명령이 요걸 산출하는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다운 사이즈 하면은 좀 전에 사이즈에서 한 단계 줄어듭니다. 25에서 20으로 줄겠죠. 그럼 굳이 내가 셀렉트나 인풋한이라고 귀찮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면 다운 사이즈 클릭하고 여기까지 해서 더 이상 없으니까 ESC. 그럼 당연히 여기서 25에 20 이렇게 레드샤가 나옵니다. 그러면 끝에 캡은 어떻게 하느냐? 프로그램이 캡까지 뽑아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캡일지 프렌즈일지 그냥 뻥 뚫어놓은 건지 모르니까. 그럼 내가 캡을 하나 산출할 때는 임의로 내가 어떤 자재를 산출할 때는 여기 산출조 항목에서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고 그냥 산출해 주시면 돼요.
캡이 여기 있네요. 캡 클릭하고 오면은 자, 라인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왜? 내가 그린 라인을 선택해야 돼요. 임의의 라인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 좀 전에 요거 그렸죠. 요거 선택하고 문자열이 입력될 포인트를 선택하세요. 내가 캡이라는 글씨를 쓰고 싶은 위치 아무 데나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여기 찍어주면은 캡 20mm 이렇게 찍어줍니다. 캡을 내가 더 하나 뽑고 싶어요. 그럼 다시 한번 클릭하고 또 찍어주시면 됩니다. 잘못했어. 이거 선택하고 지우시면 돼요. 라인은 왜 선택했느냐? 우리가 그릴 때 이 라인에 광경 정보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라인을 선택하면은 선택한 라인에 대한 광경을 읽어와요. 그 광경에 해당되는 캡을 어디서 찾아?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 대표 규격에 해당되는 걸 찾아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캡이 하나 들어가면서 이 안에 용접해서도 이렇게 같이 하나가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다시 행거 클릭해서 다운 사이즈 하면 이제 15mm가 되겠네요. 그래서 클릭하고 그럼 엘보가 나왔어요. 자, 여기 클릭. 그럼 0.5m, T20에 15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요 끝쯤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15mm를 계속해서 다른 위치에서 뽑고 싶다. 그러면 연결 끊는 거는 그냥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면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옆에 가서 찍고서 여기 또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러면은 제가 정확한 포인트를 안 찍었기 때문에 좀 여기 안에 TI와 L하고 좀 겹쳐 나왔네요. 여기 찍고 여기까지 그러면은 그 T 하나, 엘보 하나 이렇게 이 부분에서 자동적으로 뽑아주는데 엘보가 안 나오는 거는 반경이 잘못 됐거나 얘가 블록으로 되어 있는 경우 둘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까먹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행가해서 다운 사이즈에서 여기에서 찍고 여기까지 갔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뭐 둘 다 뽑힙니다. 대신에 여기에서 다대배관이 안 뽑혀요. 다대 아까 지금 우리가 200 다대배관 높이를 설정을 해줬는데 첫 번째 찍는 위치에서만 다대배관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시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일로 가나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찍어 오나 똑같이 배관들은 찍혀서 나옵니다. 보석까지. 이건 20mm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새로운 사이즈 입력을 해줘야겠죠. 20 엔터. 그래서 더 이상 없다. 2에서 C. 그러면 T11 레드샤가 여기 뽑혔고 여기 밸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여기 가면 이제 밸브가 있겠죠. 뭐 게이트로 뽑을 건지 볼밸브 뽑을 건지 순전히 이제 자기 몫입니다. 볼밸브 뽑는다. 그러면 항상 반경에 관계되는 것들은 라인을 선택하라고 그래요. 라인 선택하고 요거 찍어주면 요 라인에 해당되는 반경에 의해서 볼밸브 40을 해주는데 만약에 좀 전에 얘를 선택하고 여기다 찍어주면은 얘는 20mm로 되겠죠. 내가 선택한 라인에 대한 광경을 읽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뽑았으면 이제 선택하고 지워주시면 돼요. 지워주시면은 현재 내가 뽑고 있는 물량이 여기에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서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내가 산출한 물량들이에요, 이게. 이쪽 라인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한 번 더 해보죠. 그래서 행거해서 인풋 사이즈 지금 이게 25네요. 25 엔터. 그래서 시작 포인트 찍어주고 25의 광경에 해당하는 만큼만 덧 그려주면 됩니다. 더 이상 없으면 항상 해제할 때는 ESC 눌러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명령을 종료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는 거 15mm다. 또 해서 15mm가 사이즈가 선택을 못하니까 인풋 사이즈로 15mm 입력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끝에 연결되는 거 끊는 거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런 식으로 계속 위에다 더 그려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다 했다 그럼 ESC 그러면은 이 부분까지 물량을 뽑은 거죠. 자, 이렇게 뽑는데 결코 수작업보다 느릴 수는 없습니다. 수작업은 우리가 뽑고 나서 파이프 뽑고 보온제 결정해 줘야 되고 행가 부분 결정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부속도 뽑아줘야 될 테고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부가적으로 필요한데 얘는 그냥 우리가 수작업으로 뽑는다고 보면은 100원만 뽑아주면 되는 겁니다. 100원만 뽑아주는데 부속까지 뽑는 사람보다 늦다라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물론 처음에는 당연히 여기에 익숙치 않았으니까 더 느려요. 내가 뭐를 선택했는데 잘 안 되더라. 왜? 아직까지 정확한 사용법을 모르니까. 그럼 이 부분을 이렇게 다 뽑았습니다. 그러면은 다대배관, 요 이제 다대 부분부터 남아있죠. 이거는 요 주입배관에서 뽑으시면 됩니다. 독이니까 뭐 독이 안에 있겠죠. 급수급탕이니까 급수급탕 안에. 양전기더라. 로우탱크 타의 상향식이더라. 그럼 이거네요. 클릭하면은 주입배관 물량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나옵니다. 상세도 있으면 이제 그림이 뜰 텐데 없으니까 안 뜨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 찍을 때는 당초에는 이제 클릭 한번 하고 일로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클릭을 해가는 거예요. 잘못 선택했다고. 그러면 캐드 화면상에서는 계속 요거 선택한 걸 뽑으려고 대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넘어서니까 시스템이 죽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나와서 원래는 이거 선택한 다음에 다른 거 선택할 때 반드시 ESC 누르고 선택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절차들을 무시하다 보니까 더블 클릭해야지만 산출 명령이 작동하도록 제가 좀 바꿨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캐드 화면으로 오면은 문자일이 입력될 포인트를 선택하래요. 그러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얘도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도 있고 여기까지 있습니다. 다 했으면은 반드시 여기서 ESC 눌러주시면은 이제 여기서 시행 명령이 종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하나에 요 물량들이 다 딸려오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요청 닫으시면 되는 거고 소변기다. 그럼 당연히 이제 여기에서 소변기 선택하셔야겠죠. 소변기 동반 더블 클릭해서 소변기 위치에 이제 찍어 주시면 됩니다. 위치는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위치면은 되는 거죠. 저 글씨만 있으면은 물량이 들어가니까 ESC 세면기 더블 클릭해서 세면기 여기 있네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다 했으면 ESC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량을 뽑았고 스리브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산쪽 플랫폼 와서 여기 이제 스리브가 있겠죠. 벽체네 이거는 벽체 클릭하고 라인을 선택해야지 광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라인 선택하고 찍어주시면은 스리브는 파이프가 40mm니까 65mm 이렇게 뽑았다. 이쪽에 가는 것도 스리브가 필요하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스리브 이렇게 됩니다. 아니 여기에 지금 차단 밸브가 없어요. 차단 밸브 뽑아줘야 돼. 그럼 밸브 클릭해서 찍어주면 여기에 차단 밸브가 도면에 없는데 내가 하나 더 뽑았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밸브 하나에 저만큼 부자재들이 같이 들어온 거고 더도 없고 덜도 없고 딱 요 정도 수준입니다. 캐드상에서 우리가 물량을 뽑는 거는 딱 요 정도 수준이에요. 다만 좀 더 이제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다른 명령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있느냐? 자, 원래 여기가 끝에 부분이 이렇게 R 부분이었어요. 그럼 내가 요 포인트 클릭하고 여기 직각 부분 찍기가 어렵잖아요. 아니면 여기 연장선상 쭉 따라와서 찍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끝에 부분을 직각으로 만들어주는 명령이 좀 필요하게 되더라. 그런 명령은 툴박스에 보면은
닥터 챔퍼라고 있습니다. 이걸 해주면은 끝에 R 부분을 직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건 어떤 때? 지금처럼 백원 라인 엘보 부분이 R로 그려져 있었을 때, 이때 하고 닥지의 센터 라인이 곡관 부분이 R로 그려져 있을 때,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그 꼭지점을 못 찾으니까 이 명령을 실행해 주면은 그 R 부분을 이런 식으로 직각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직관 뽑을 때 훨씬 더 편하겠지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항상 되느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조건이 있어요. 요 호에 대한 레이어하고 요 배관 레이어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고 색깔이 동일해야 돼요. 그러면서 요 끝점이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얘가 끝에 부분을 직각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하다 보면은 직각으로 안 만들어야 되는 R 부분도 얘가 직각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 조건을 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은 색깔이 틀리거나 레이어가 틀리거나 끝에 부분이 서로 안 닿아 있거나 그러면 그 조건은 사용자가 맞춰줘야죠. 그거 싫다 그러면 내가 그냥 대충 찍으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자질할 때 대충 찍지 않습니까? 정확히 센터 라인을 해가면서 0. 몇몇까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찍어도 물량은 나옵니다. 다만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다른 하나, 우리가 물량을 뽑을 때 여기서 이렇게 수평배관을 딱 찍어 왔는데 여기 중간에 몇 메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나오고 대각선으로 라인이 딱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어떤 이런 선들이 있었을 때 특성에 보면은 Z축 값이 0값이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선들이 있습니다. 잘못 그린 거죠. 2차원 도면에 3차원 값을 줬으니까 이런 경우는 3차원의 인지에서 얘가 대각선으로 날아갑니다. 선이. 그런 경우는 자, Z축을 다 0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일일이 선택해서 이게 0을 주려면은 어려운 거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자, 여기 Z축 값 삭제 있어요. 이걸 선택하고 블럭을 잡아주면은 선택한 모든 객체에 대한 Z축을 제로 값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별로 없는데 간혹 그런 도면이 오면은 이 명령을 이용해서 모든 객체들에 대한 Z값을 0으로 만들어줄 수 있더라. 이거는 이제 모든 객체를 대상으로 작업을 하니까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물량 뽑을 때 건축 도면 보는 거 필요 없으니까 레이어 감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편하잖아요. 복잡한 도면도 쉽게 확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 툴박스에 모든 레이어 보기 그러면 이제 모든 레이어 보여줍니다. 선택 레이어 감추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레이어 감춰져요. 현재 레이어만 보기 그러면 내가 이 라인 선택하면 이 레이어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다 감춰집니다. 그래서 모든 레이어 보기. 그래서 내가 급수를 뽑고 5배수를 뽑을 때는 급수 때문에 헷갈린다. 그러면 급수 레이어 감추시면 돼요. 그럼 5배수만 내가 깔끔한 상태에서 물량을 뽑을 수 있으니까 가독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 빼먹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뽑는 것도 캐드상에서 뽑는 것도 요령입니다. 같은 노면을 똑같이 놓고 보더라도 지금처럼 건축도가 필요한 경우는 이제 스리브 놓을 때 스리브 위치 볼 때 여기서 내가 스리브를 뽑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때는 이제 모든 레이어 보기해서 뭐 건축 띄워놓고 스리브 뽑으면 될 테니까 그렇지 않고 배관번 뽑을 때는 건축도를 감춰놓고 뽑는 게 훨씬 더 좀 더 보기가 좋겠지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자, 다 뽑았다. 저장 버튼 누르면 이제 저장됩니다. 아니면은 여기에서 내가 다른 그 도면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X 표시를 누르면 한 단계 위로 올라갑니다. X 표시 누르면은 그때 현재 이 도면 저장할까요? 아니요 하면 도면은 저장 안 되고 우리가 뽑은 물량만 저장됩니다. 이해하면은 도면도 저장되고 뽑은 물량도 저장되고
어떤 경우든 뽑은 물량을 저장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하나의 도면을 다 뽑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라인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더 추가로 뽑아야 돼요. 보니까 요 라인이 빠졌어. 그럼 다시 요 목록을 선택을 해야죠. 클릭해서 반드시 도면 이름이 이렇게 보여진 상태에서 저 라인은 스탠백관으로 뽑을 거야, 아니면 백관으로 뽑을 거야. 그러면 백관 선택해서 행거 해서 뽑으시면 됩니다. 셀렉트 사이즈 해서 20mm인데 못하네. 그러면 ESC 누르고 다시 인풋해서 32에 32 엔터. 여기까지 ESC. 그럼 요 라인은 우리가 백관으로 뽑은 거죠. 백관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물론 이제 여기에서 요 밸브 차단 밸브 해도 게이트다 그러면은 이제 요 게이트 밸브 주위도 백관으로 해서 100유니온 100리프 이렇게 나오겠지요. 물론 이제 사용자가 더 빨리 뽑을 수 있다. 그거는 대충 보니까 몇 개 딱 적고 몇 개 딱 적었을 때는 TLV 레디션을 더 빨리는 뽑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예, 얘는 라인을 전부 다 거쳐 가야 되기 때문에 뽑히는 거니까. 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뭐 일일이 그려줘야 물량 뽑더라. 뭐 안 그려주고 뽑을 수 있는 재주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술자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기술자가 물량을 뽑는 거니까 그 부분까지 충분히 좀 이해를 하시고 프로그램에 접근을 하시면 거부감이 좀 더 줄어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